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미국 나스닥 그리고 S&P가 4% 넘게 폭락하는 등 증시가 매우 안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나름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또 이러한 뉴스가 나왔네요. 하반기에는 코스피 3천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이 먼저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하반기 코스피 3천 간다. 5대 증권사 수장들이 꼽은 유망주는 올 초 3천선에 육박했던 코스피가 260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당분간 쉽지 않은 장세가 지속되겠지만은, 그런데 하반기에 다시 3000피를 탈환할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한데요. 물론 그 와중에 당분간 저성장 고물가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경기 방어력 및 마진 방어를 잘하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증권의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까지는 경기 경착륙 논쟁과 페드 긴축 관련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시장 변동성 확대를 자극할 공산이 크다며, 말 그대로 그때까지는 조금 불안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2분기 이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환과 함께 약화되었던 경제 성장률의 점진적 회복, 페드 통화 긴축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1월 시진핑 3연임과 함께 경기 바닥 통과와 정책 모멘텀 강화로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고민이 많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이러한 악재들이 기회로 바뀌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가 봤더니, 하반기 유망업종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제약바이오, 리오프닝,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중에서 이미 2차 전지는 슬금슬금 달리고 있죠.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LNF, LG에너지솔루션과 7조 규모 양극재 거래 물량 관련 협약 체결. 아마도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LNF에서 진짜 타이밍 좋게 공시 하나가 나왔죠. 그리고 그 공시 내용은, LNF는 LG엔솔 및 LG엔솔 자회사와 7조 규모의 양극재 거래 물량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9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심상치 않죠. 무려 7조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협약 규모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740%나 되며, 협약 기간은 내년부터 내후년 2년 동안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LNF 결국은 4% 넘게 급등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하죠, 신고가를 써내려 갔습니다. 작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다른 기업들과 함께 같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하지만 결국 또다시 신고가를 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코스피는 2600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900이 깨졌고, 이러한 나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2차전지 대장주인 LNF가 이렇게 신고가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정말 안 좋고 그 와중에 성장주가 완전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은 이번에 신고가를 내므로써 모든 성장주가 안 좋은 게 아니다, 그 와중에도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장주가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니 야 나스닥 봐봐 이렇게 떨어지는데 성장주가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와중에 실적이 찍히는 거는 우리가 절대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낼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바로 성장주 중에서 과연 누가 실적을 낼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 쉽지 않을 거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다 적자 기업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들은 좋을 확률이 살짝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조금 뒤에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하겠지만 게임주 가운데서도 실적이 지키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뉴스가 떴습니다. 이후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400조 투입 계획. AP통신에 따르면 이후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2030까지 40%로 끌어올리려던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45%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숫자로 봤을 때는 5%밖에 차이가 안 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계획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무려 3천억 유로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3천억 유로면 하나로 400조가 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2배 이상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 태양광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또한 풍력 및 태양 발전소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허가를 받는 기간을 더욱 단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에 에너지 소비를 2030년까지 예상 사용 대비 13%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봤다시피 일단 2차전지가 신고가를 내는 그 상황에서 그 다음을 따라갈 기업 중 하나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차전지랑 조금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에너지 때문에 난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실적이 찍힐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몇십 년간 망하기가 정말 어려운 섹터는 바로 친환경에 관련된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2차전지가 신고가를 찍던 말던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LNF가 신고가를 찍은 이 시점에 모든 성장주가 꺾인다, 이 말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거는 실적이 짱이다,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성장주 내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지금 현재 조정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 또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코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테라 사태도 국내 가상화폐 실제 이용자 558만 명.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워너마켓과 코인마켓 등 국내 가상자산 전체 거래소의 실제 이용자는 55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면 10명 중에 1명은 코인을 한다는 소리고,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코인 투자한 사람들은 20대에서 40대에 몰려있다고 한데요.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변에 20, 30, 40 남자가 있다면 그 중에 5명 중 1명은 코인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용자는 558만 명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보유자는 9만 4천 명으로 전체의 1.7%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자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자가 9만 명이고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4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부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10억 원이 그렇게 큰 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코인에 10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이 4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지금 현재 부자들은 코인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보유자는 73만 명으로 전체의 13%,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163만 명, 그리고 100만 원 이하 보유자는 276만 명으로 각각 전체의 29%와 4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하는 사람 중에 2명 중 1명은 100만 원 미만만 투자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제대로 금액 크게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인은 남성이 374만 명으로 여성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으며 20대 이하 가상자산 보유자가 전체의 24%라는 것도 조금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력 보유층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로 각각 174만 명과 148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기분들의 나이대를 보면은 20대에서 50대 여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2대1 정도로 남성이 조금 더 많은데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계치와 비슷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코인을 하시는 기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 들어 장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다시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수익률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박살났습니다. 그 이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매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월마트에 이어 대형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타깃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자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S&P와 나스닥은 무려 4% 넘게 하락했으며, 그리고 어제 S&P 500의 하락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살짝은 나쁘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마침 이 뉴스를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월마트가 비관적인 전망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무려 10%나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유통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타깃마저 인플레이션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타깃은 주가가 무려 하루 만에 24%나 폭락했으며, 그리고 월마트는 이틀 전에 11.4%나 급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제도 6.8%나 추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흐름은 다른 유통 관련주도 계속 이어받았습니다.
아마존도 7.2% 하락, 베스트바이도 10% 하락, 메이시스도 10% 하락으로 유통주 전체가 완전 박살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인플레 때문이라고 하니까 또다시 물가 상승 압박에 모든 증시가 부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가 나쁘다 보니까 테슬라도 그 하락을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와중에 테슬라의 악재가 한 가지 생겼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S&P 500 ESG 지수에서 제외돼 700슬라 간신히 지켜 S&P 500 ESG 지수에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는 7%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ESG 지수가 뭔가 봤더니 환경과 사회적 책무 등에 대한 미국 상장사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상장사 순위를 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 아니 길이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잖아. 그렇다면 환경 점수는 100점일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여기서 제외가 된 거야? 테슬라의 제외 이유로는 저탄소 전략과 비즈니스 행동 규범 부족 및 프리몬트 공장에서 보고된 인종차별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그런데 사회적 책무가 살짝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안정성 조사 등도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겠죠. SNS에다가 바로 말을 했습니다. 석유 기업 엑손,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ESG랑은 살짝 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엑손이 ESG 지수에서 세계 10위 내에 들어있다는 걸 보면은 ESG는 사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ESG는 가짜 사회 정의를 말한 이들에 의해서 무기화되었다고 크게 반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금겹살 맞네. 1인분 200g 2만원 넘어. 삼겹살 1인분에 2만원이 넘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가격 내고 먹기는 진짜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육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한국인의 대표 서민 음식인 삼겹살이 금겹살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뉴시스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산 갈비 100g의 소비자가는 4,387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7%나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산 갈비 역시 1년 새 벌써 80%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입육을 먹는 이유는 싸니까 이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수입육 가격이 무려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오히려 국산 돼지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산 돼지고기도 가격이 쭉쭉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냉장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00g당 2,8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20%나 급등했습니다. 또한 식당은 당연히 더 비싸겠죠. 식당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1인분 200g 기준은 2만원 시대에 결국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종을 바꾼 점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 육류 가격 상승으로 무한 리필 고깃집은 폐업한 곳이 대다수라며 대신 냉동 삼겹살 집이 오후죽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냉동 삼겹살은 냉장 삼겹살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원가율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인플레가 심화되다 보니까 삼겹살이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정원, 북한 핵실험 준비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국가정보는 19일 오늘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은 발사 징후가 있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또한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현재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미사일이냐 이러한 질문에 ICBM으로 추정을 하는데 따로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ICBM 등 전략적인 도발에 대비해 다양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내일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과연 이 시국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을지 혹은 핵실험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관심있게 봐야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보르노이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의 상장 추진, 어디서 많이 이름을 들어봤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던 기업이죠. 약물 설계업체 보르노이가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공모가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세증권이 공동으로 대표 주관사를 맡았는데요. 보르노이는 재도전을 하면서 주당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44% 높여 공모가 희망 범위를 낮췄으며, 기존 주주들은 보유 주식에 대해 자율적 보호 예수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 보호 예수 물량은 74.4%며 공모 물량을 제외한 상장 후 1개월 내 유통 주식 물량은 15.3%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경쟁률이 매우 나빠서 한번 처리를 한 바 있었던 보르노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를 받을지 우리가 또 꼼꼼하게 다뤄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꽤나 크다고 합니다. 중국 서비스업 부양 의지, 리오프닝 대비 돌입, 중국 내 고강도 봉쇄 조치가 단행되면서 4월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이 서비스업 부양 의지를 보이며 리오프닝 대비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동차 하향 정책과 신규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하, 인프라 투자 확대 강조 등 경기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하이 봉쇄 조치는 6월부터 해제될 예정이라며 막대
막대한 기회비용에도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되며 중국인들의 단기간 해외여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봉쇄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빠르게 잠잠해지면서 경기 부양 정책이 팍팍팍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살짝 나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 CEO 10명 중 9명 미국 경기 침체 예상, 경영 여건 악화 평가 상승. 미국이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응해서 긴축적 통화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2분기 CEO 신뢰지수 조사에서 페드의 긴축 통화 정책에 따른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8%가 미국에서 향후 스태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EO 10명 중 9명은 앞으로 경기 침체 올 것이다 여기에 베팅한다는 소리겠죠. 그만큼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살짝은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세부적인 정도의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응답자의 57%는 앞으로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겠지만 미국은 매우 짧고 약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느려질 것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한 CEO는 20%,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은 1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경기 침체가 있을 거로 봤지만 그 중에서 2명 중 1명은 그럼에도 미국은 또 강하기 때문에 짧고 약한 경기 침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코스닥의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다 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치고 코스닥 2위 등극. LNF가 아까 우리가 처음 해봤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 코스닥 시가총액 규모 2위로 올라섰습니다. LNF는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 테슬라에 공급하는 물량이 늘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가격 상승, 테슬라의 2차전지 수요 강세에 따라 높은 수준을 유지한 양극재 공장 가동률, 축적된 재고의 판매덕이라며 영업이익률은 9.6%로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LNF의 실적 발표 이후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으며, 다만 최근 들어 테슬라로의 매출 쏠림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을 때 항상 포트폴리오는 꽤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화장품의 중국 의존도가 꽤나 높기 때문에 중국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거리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또 반대로 말하자면 중국이 잘 나가면 주가가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매출차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LNF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KB증권은 LNF의 매출에서 테슬라에 공급되는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50%인데 내년에는 75%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테슬라만한 전기차 업체를 찾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지금 봤을 때 테슬라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2차전지를 제외하고 HLB가 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스닥 시총 지갑 변동, 셀트리온 지고 HLB 뜬다.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상위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증권가의 긍정적 분석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난 LNF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으며, 리보세라니 기대감에 급등한 HLB는 4위까지 또다시 올라왔다고 하네요.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HLB는 코스닥 시총 8위 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보세라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며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HLB는 항암제 리보세라님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이거를 병용한 가남 1차 글로벌 임상시험 3상 결과 1차 유효성 지표가 모두 충족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연속적으로 급등하며 지난 4월 2일 기준 지금까지 무려 70%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HLB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다른 바이오주에 또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임상시험 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임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주 신작 기대감 반영 안 된 주가 카카오게임즈 탑픽. 우리가 처음에 봤다시피 성장주라고 모두가 빠지는 그러한 장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실적만 잘 나오면은 이런 장세에서도 신고가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주식 또 어떤 게 있나 봤더니 바로 게임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번 여기에 관련된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투자증권은 게임주에 대해서 하반기 신작 출시를 통해서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차했으며 최선호주로는 카카오게임즈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게임 관련주는 매우 좋은 위치에 현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초 대비 무려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인데요. 성장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1분기 부진한 실적도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게임주에 투자하다 보면은 이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게임주가 언제 오르나 봤더니 신작 출시 전에 많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 관련주나 혹은 엔터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바로 게임즈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작이 없었지만 이번 6월부터는 올해 준비한 신작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6월 우마 모습의 카카오 게임즈, 미르엠 위메이드, 그리고 7월에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넷마블, 서머너즈와 크로니클 컴투스가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붉은 사막 펄어비스, 칼리스토 프로토콜 크래프톤, TL NC소프트, 오븐 스매시 데브 시스터즈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기는 좀 멀긴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 와중에 실적 선방을 하는 기업들 플러스 그리고 신게임 출시가 반년 정도 남았다면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업은 바로 카카오 게임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레벨은 작년에 올렸던 걸 전부 다 반납하고 다시 원래대로 제일 처음에 떨어진 그 레벨까지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장 어두울 때 충분히 공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한번 기름들 공부해보시 바래요. 자,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